네, 최근 셀트리온이 항암제 원개발사와의 국내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복제약 이른바 제네릭을 둘러싼 공방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와 셀트리온의 특허 분쟁. 자, 먼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로슈가 내놓은 이 맙테라 이 특허에 대한 약 어떤 건가요? 네, 그 항암제 시장에 그 예. 강자로 손꼽히는 로슈에서도 그 치료제, 표적 치료제인 맙테라는 다재다능한 약제로 꼽히는데요. 예. 로슈의 두 번째 항암제로 2003년에 그 우리나라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예. 그 현재 림프종이라던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다방면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맙테라는 여러 임상을 통해서 기존의 항암 치료제보다 통계학적으로 매우 우월하게 환자의 생존율과 그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예. 하지만 맙테라주 이용의 그 항암 치료가 활용이 다양하고 치료 효과가 높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에게는 그 부담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비용은 좀 높긴 한데 효과가 상당히 우수한 그런 약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이 로슈의 특허 무효를 시도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셀트리온은 2015년에 맙테라의 바이오시밀러를 임상을 마치고 대량 생산의 준비를 했었었고요. 예. 2015년 11월에 그 로슈의 맙테라에 대해서 특허권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 이번에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 그 무효 심판에 대한 그 답이고요. 네. 무효 판결을 받은 로슈의 맙테라 용도 특허는 맙테라의 암치료 그 유지 요법에 대한 것인데요. 예. 초기 요법으로는 화학 용법제를 쓰고 있고요. 치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맙테라를 사용하는데 이때 그 용량하고 투여 기간을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가 그 셀트리온의 문제 제기로 무효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2019년 8월에 자동 만료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준비했던 이 맙테라의 복제약 지금 시중에서 네네. 팔리고 있는 건가요? 네.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셀트리온이 임상을 마치고요. 예.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 그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을 했었었고, 예. 올 4월 달에 그 트룩시마라는 제품명으로 트룩시마가 그 제품이군요. 네, 제품을 발매를 했었습니다. 예. 국내에서 그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로슈의 맙테라의 용도 특허가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수는 없었었고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6년에 로슈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서 소위 그 특허 깨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셀트리온이 그렇죠. 네네. 예, 네. 그렇군요. 이번 특허법원 무효 판결로 셀트리온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서서 로슈의 이 맙테라 특허가 2019년 8월에 만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 기다리면 되지 특히 특허를 꼭 무효화 시킬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만큼 뭐 시간 비용 다 들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특허 분쟁을 겪게 되면 예. 그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그 특허 계기에 도전해서 성공한 제네릭 제약사나 바이오시밀러 제약사가 그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제네릭 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제약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허가 깨지면 그 오리지널사의 제품하고 첫 번째 제네릭 제약사하고 시장에서 1대1로만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발되는 그 제네릭 제약 제품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리한 것이죠. 예. 또 의약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에서 존속기간 연장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특유의 제도가 인정되는 만큼 독점 판매일 하루가 미치는 그 판매량 매출이 매우 큽니다. 예. 그걸 1년, 2년 합치면 특허 깨기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는 거죠. 일단 원 약제와 이 시밀러로서 1대1로 그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국적 제약사들을 상대로 냈던 이 의약품 특허 존속 기간 연장 무효 소송 여기서는 또 최종 패소한 케이스도 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며칠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요. 하나제약 등 4개 국내 제약사가 일본 제약사인 아스테라스 세이약구를 상대로 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무효 소송이 있었었고요. 예. 또 아주약품 등 두 곳이 독일 업체인 바이엘 인텔렉처 프로퍼티를 상대로 해서 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무효 소송이 있었었습니다. 예. 그 두 무효 소송은 모두 원고 패소로 소송을 제기한 우리나라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에게 진 케이스입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존속 기간 연장 무효 심판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 그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 그
그 약사법 등에 따라서 그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특허법에서는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연장이요? 예. 네네. 이를 존속 기간 연장 등록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정 요건을 구비를 해서 신청을 하면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본 제약사인 아스테라스 세이약구와 독일 제약사인 바이엘 인텔렉처 프로퍼티 두 회사의 그 특허가 정당하게 연장 등록된 것이다라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일단 제약업계에 있어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좀 깨달을 네.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제약업계 최근 특허 분쟁과 관련된 내용 김종선 이사와 알아봤습니다.